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최정상. 회사원이며 아내 한진자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건설 회사이고 출근은 빠르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오후 6시면 칼퇴근이다. 반면 아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런지 매일 잔업에 집에는 한밤중이 돼서야 들어오는 날이 태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 대신 집안일이며 요리는 당연히 내가 하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대학 동기였고 우리는 20살 때부터 사귄 사이였다. 원래부터 요리를 잘했던 나는 대학 다닐 때 매일 도시락을 직접 싸서 가지고 다녔고 점심시간에는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는 게 일과였다. 그날도 잔디밭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말을 걸어왔다. 둘 다 20살이었다. 그거 혹시 직접 만든 거야? 라고 묻길래 응 하고 대답했다. 난 완전 요리는 꽝이거든. 진짜 존경스럽다. 라면서 내 요리 솜씨를 폭풍 칭찬했다. 그날 이후부터 아내는 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곳에 나타났고 내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는 사이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그때 아내는 이미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하는 게 목표였다. 또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건설업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나를 응원해줬다. 그 당시에는 나는 완전 요리를 담당할 테니 너는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결혼 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말을 하면서 나와 함께 미래를 꿈꾸던 아내. 하지만 대학 졸업 후 그렇게 원하던 대기업 전자회사에 취직한 아내는 조금씩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아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된 우리는 넓지는 않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아내의 일은 점점 바빠졌고 매일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런 아내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생각하고 만드는 게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처음엔 음식만 봐도 좋아하던 아내였는데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랬는지 나한테 화내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빨리 유능한 사원이 되고 싶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던 아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풀이 상대역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기로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아내의 짜증은 점점 에스컬레이터하기 시작했고 화풀이 상대 정도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심해졌다. 어느 날 잔업을 하고 돌아온 아내가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보더니 저녁 햄버거였어. 진짜 고기 먹을 기분 아니었는데 라고 혼잣말을. 그러지 말고 오늘 막 끝내줘. 조금만 먹어봐. 어? 라고 내가 권유하자 나더러 억지로 먹으라는 거야? 솔직히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저녁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부담스러워. 남자가 무슨 아줌마도 아니고 너 얼마나 이상한 줄 알아? 라며 격노하는 아내. 그러더니 이딴 거 버려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햄버거를 정말 쓰레기통에 투척했다. 그 순간 대학 시절 내 도시락을 먹으며 감탄하던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완전 요리를 담당할 테니 너는 매일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라고 유쾌하게 말하던 아내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저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를 위한 요리를 그만뒀다.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치우면 끝이었다. 언젠가 아내가 본래의 밝고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 요리 솜씨 좋은 어머니가 너희 둘이 같이 먹으라고 만들었어 라고 하시더니 오자마자 간다고 일어나셨다. 나가시면서 기침을 하는 게 신경이 쓰여서 감기에 걸리셨어요? 라고 묻자 괜찮아. 걱정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활짝 웃어 보였다. 그러더니 얼굴 봤으니까 됐어. 라고 하시더니 총총 걸어가셨다. 어쩐지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느낌이 마음에 걸렸지만 거실에 돌아와 보니 방금 전까지 테이블 위에 있던 케이크가 보이지 않았다. 여기 있던 케이크는? 라고 아내에게 묻자 그까짓 거 누가 먹어? 버렸어. 라고 했다. 대체 그걸 왜 버렸냐고 다시 물었더니 뻔하잖아. 내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려고 왔다 간 건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도 몰상식하고 라고 화를 내더니 집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쓰레기통에서 케이크를 꺼내서 혼자서 끝까지 다 먹었다. 케이크를 먹으며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며칠 후 회사에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다. 서둘러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어머니는 반년 전 암이 발견됐고 여명 선고를 받았다고 하셨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병을 숨기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오셨다고 한다. 얼마 전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던 건 틀림없이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날 아내의 행동을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화로 아내에게 알리자 귀찮다는 듯이 장례식이 언제냐고 물었다. 일정을 알려주자 아내는 나 그날 출근해야 돼서 안 돼 라고 했다. 그쯤 되자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겠다는 거야? 라고 하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장례식 당일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다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는데 장례식 곧 시작해. 지금 어디야? 라고 묻자 이 일이 더 중요한 걸 어쩌라고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뒤로 아예 연락이 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으로 무력감이 올라왔다. 그때 삼촌이 오셔서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으셨다. 내가 울면서 아내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자 삼촌은 그런 여자하고는 참고 살지 말고 이혼하는 편이 낫다. 장례 치르고 나면 다시 얘기하자. 라고 말씀해 주셨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다짜고짜 아내가 대체 집을 며칠이나 비우는 거야? 빨리 저녁이나 해. 라고 짜증을 냈다.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 대신 좀 전에 구청에 들러서 가지고 온 이혼 서류를 아내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얹혀 사는 주제 이혼하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라면서 나를 보며 비웃었다. 나는 아내의 반응을 무시하고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왔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어디서 성질이야? 어차피 집에 다시 들어올 거면 빨리 비는 게 상책이다. 라고 짓거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삼촌한테 연락을 했고 이혼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싶다고 하자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라고 하셨다. 삼촌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를 보내자마자 안 좋은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삼촌은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부터 들어보자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아내와 있었던 문제들을 말씀드리자 삼촌은 격노하셨다. 대기업 전자회사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니? 라고 하시길래 회사 이름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삼촌은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다. 삼촌은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서 사장직을 맡고 계셨고 친척들 대부분이 대기업 가구회사, 식품회사 등에서 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우리 아버지 역시 토목건축 관련 대기업의 사장직에 계셨다.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잇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런 이유로 건설회사에 들어간 거였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사장님이라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안 돼 라고 교육을 받았다. 이유는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어서 위험하니까였다.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랐고 아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삼촌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 회사는 시어머니 장례식보다 회사 일이 먼저라고 지시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클레임을 넣었고 아내는 곧바로 상사의 호출을 받고 면담에 들어갔다. 나는 이 정도 일로 회사에서 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면담 중에 아내는 무슨 착각을 혼자 했는지 몰라도 엉뚱하게도 장례식 중에 불륜남과 만났었다는 자백을 했다. 이 문제로 다시 면담에 들어갔고 불륜남도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라는 게 발각되었다. 사내에서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자 아내에게는 지방 좌천 발령이 떨어졌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벌을 받게 된 아내에게 나는 지체 없이 불륜 위자료까지 얹어서 청구.
아내는 좌천당하면서 월급이 반이나 깎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변호사가 법률적 충고를 하자 어쩔 수 없이 전액을 지불했다. 반년 후 돈 때문에 궁지에 처한 전처는 내가 이사한 곳을 찾아냈고 연락도 없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맨션에서 나오는 걸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가 왜 이런 타워 맨션에서 사는 건데? 라고 물었다. 아내와 이혼 후 나는 그동안 건설 회사에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나는 회사에 필요한 존재가 됐고 후계자로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당연히 수입도 예전과는 달랐다. 그런 사실을 전처에게 알려주자 그때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황당 발언을 하길래 단칼에 거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보는 데서 라인 차단. 맨션은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에 전처는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걸 금방 포기한 것 같았다. 아마도 좌천당한 곳으로 돌아갔을 거고 거기서 궁핍한 생활을 하며 고생이 뭔지 철저하게 맛보게 되겠지. 한편 나는 회사를 옮긴 후 수입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모든 게 충실해진 느낌이다. 일이 바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를 서포트해줄 배려심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작은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